모의고사 일을 푸시고 또 복습을 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단점은 정말 지루하고 공부한 양이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만 해도 추석을 정말 잘 보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 찍게 된 주제는 진짜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인 추석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저는 백수인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평소에는 일 또는 학업 때문에 바쁘셨던 분들이 시간 내시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기간에 명절이 오면은 나름 시간을 확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토익 공부하는 초반에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진짜 나름 효과가 좋았던 방법만 간추려서 왔으니까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해봐도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것만 선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주제는 3가지고요. 그 각 주제마다 또 세부 공부법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꼭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주세요.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한다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만 딱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해드린 공부만 하시고요. 모의고사 일을 푸시고 또 복습을 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내실을 키울 수 있는 공부법이니까 꼭 하루 동안 또는 제가 말씀해드린 공부법을 그 추석 기간 동안에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공부법의 단점은 정말 지루하고 공부한 양이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장점은 여러분의 실력과 내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이후에 다른 문제를 보셨을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고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꼭 해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소식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님 중에서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보니까 토익이 800점 중반대의 성적을 받았지만 다음 시험엔 더 잘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도 만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감 얻으셨고 그 다음 시험에는 더 잘 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오시면서 시간 내에 문제 다 풀게 되고 성적이 오르는 거 보면서 제 공부 방법대로 하셔서 성적이 오르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신 분인데, 예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가 900점을 훌쩍 넘어서 900점 중반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제 공부 방법대로 하셔서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시험을 치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릴 테마는 총 3가지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독해력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한 독해력인데,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약간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해요. 추석 기간 동안 쉬실 때 독해력 하나만 마스터한다고 해도 진짜 읽는 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해도 추석을 정말 잘 보내신 거예요. 꼭 추석 기간 동안 독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독해력에 올인을 해서 그 3, 4일에 있는 시간 동안 꼭 마스터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독해력 책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독해력 책에 대해서 말씀해드린 영상이 여긴가? 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 책 중에 고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독해력만 공부를 하세요. 2번째 방법은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문제를 절반 이상 틀렸다, 또는 내가 이 지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지문들만 모아서 독해를 해보시는 겁니다. 한 지문을 진짜 7번에서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댓글 중에서 뭐 7번 읽어야 되냐, 10번 읽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해드린 요지는 많이 읽으라는 거고요. 그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7번을,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해서 저는 7번 정도 읽었고 안 되는 거 10번 이상 읽었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라는 거지 굳이 그 횟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소에 공부에다가 부족한 영어 지문들, 그 지문을 정말로 많이 읽으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셔도 돼요. 평소에 공부했던 지문 중에서 어려운 것만 자 선별해서 꼭 공부해 보세요. 지문을 공부하면서 문법적 요소, 독해력 한 번에 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3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시간을 재지 말고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시간을 재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잘 안 하세요. 뭐 리뷰 같은 거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시간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면은 추석 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내가 독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문을 정말 어느 정도 이해했고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한번 추석 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듣기입니다. 저는 듣기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듣기를 풀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듣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듣기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RC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와서 읽을 수 있지만 듣기는 한 번 놓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LC를 하실 때 많이들 느끼시는 게 파트 1에 대해서 한 번씩 틀려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정도는 파트 1을 진짜 정복해보세요. 한 회당 파트 1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오는데 문제당 4개의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24개의 보기가 나와요. 10회분 모의고사에 있어서 240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240문장에 대해서 한 번쯤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1은 듣기의 처음이고 처음부터 만약에 파트 1을 잘 못 듣고 틀렸다 하면은 그날 시험에 있어서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제문과 오해분에 있는 문장을 다 적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이 경우에는 답이 왜 이건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진짜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틀린 문제나 제가 못 들었던 부분 또는 못 들었던 발음 같은 거를 파트 1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파트 1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안 틀린다 하시면은 그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트 1 공부는 한 번쯤 시간 내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소에 부족했던 듣기를 한 번에 몰아서 하세요. LC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말씀해 드렸을 때 무조건 한 회분을 다 풀어라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LC 공부를 초반에 할 때는 저는 각 파트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LC 파트 2를 하루에 5회분씩 공부를 했고요. LC 파트 3를 하루에 5회분 또는 3회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반복되는 문제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오늘 만약에 파트 3를 공부했다면 파트 1, 2, 4는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오늘 파트 1, 2, 4를 공부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성적이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연휴 기간에는 뭔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진짜 여러분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데도 좋고요. 평소에 부족했던 듣기 부분의 파트를 꼭 하루 종일 딱 마스터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테마는 파트 6 공부입니다. 여러분 파트 6를 진짜 하루 종일 공부해 보셨나요? 저는 파트 6를 정말 못했었어요. 꼭 하나 틀리고 또는 2개 정도 틀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모의고사 풀 때마다 이렇게 꼭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6를 계속 틀리니까 3일 정도 진짜 파트 6를 많이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왜 틀리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파트 6 공부를 한번 몰아서 해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방법에도 정말 장점이 파트 6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파트 5와 파트 7을 공부하지 않아서 불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석이니까, 명절이니까 그냥 불안감보다는 여러분의 내실을 키울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6가 부족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꼭 파트 6에 한두 문제 꼭 틀리거나 16문제 중에서 다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 정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 문제를 다 풀고 독해 공부를 꼭 하세요. 꼭 그 지문 전체를 7번에서 10번 정도 꼭 읽으시고요. 그냥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에 파트 6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10회분 모의고사 기준으로 40지문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40지문을 공부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뛸 수 있고, 그리고 40지문에서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문법, 독해 이거를 공부하시면 되니까 꼭 한 번만이라도 파트 6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면 되니까 그거를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벌써 1200분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가로 들어왔을 때 500분 정도였었는데 이제 벌써 2배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고, 요즘에 자소서 쓰고 공부한다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해드리지 못하는데 저도 기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소서도 최근에 진짜 많이 썼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취업하는데 더 꿀팁 같은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수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취업하는 대로 정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을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진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꼭 물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다 같이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